결혼 3년 차. 나는 아직도 시댁의 외부인이었다. 지은아, 이번 추석 때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는 거 알지? 엄마가 미리 말하는데 작년처럼 늦게 오면 안 돼. 차례상 준비할 것도 많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명령문으로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게임에 빠져있던 남편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듣지도 않았다. 여보, 시어머니가 추석 때 일찍 오래. 응, 알았어. 그게 다였다. 이 남자에게 나는 어머니와 며느리를 연결하는 메신저일 뿐이었다. 추석 전날. 나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고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 좋은 걸로 사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좋은 것의 기준은 물론 비싼 것이었다. 배 한 박스에 18만 원이요? 나는 가격표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에 마트에서 3배를 두고 이게 뭐야, 차례상에 이런 걸 올리면 돼? 라고 했던 그 표정. 결국 나는 카트에 명품 과일들을 담았다. 사과, 배, 귤, 대추, 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6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식비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정도야 뭐. 1년에 한 번인데? 여보, 1년에 한 번이 아니야. 설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시아버님 생신, 시어머니 생신, 시할머니 생신. 야,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 그냥 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 추석 당일. 우리는 오전 7시에 집을 나섰다. 시댁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지만 시어머니는 늦어도 10시까지는 와야 한다고 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누이 가족이 와 있었다. 시누이 혜진은 나보다 2살 많았고 결혼한 지 5년이 됐다. 그녀는 언제나 시댁에서 공주 대접을 받았다. 언니, 왔어요? 응, 지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혜진 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평가하고 품평했다. 아,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도 피부 관리는 해야지. 여자가 자기 관리 안 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욕이 나왔다. 자기 관리? 당신 남편은 대머리에 배 나온 중년인데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지은아, 어서 와서 일 좀 거들어. 손이 많이 필요해. 나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산더미 같은 재료들이 쌓여 있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해. 지은이 너 전 부치는 거 잘하지? 동그랑땡이랑 호박전 좀 부쳐.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옆에서 시누이는 과일이나 깎으며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엄마, 요즘 우리 애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완전 영재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똑똑한 아이는 처음이래. 그래? 역시 우리 혜진이 딸이야. 지은이는 애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벌써 3년 됐는데. 나는 전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계획? 애를 계획대로 가져. 그냥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저는 아직 30인데요. 30? 30이면 노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게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시누이가 거들었다. 엄마, 요즘은 30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은이가 30에 낳으면 뭐 어때요? 그래도 빨리 낳는 게 좋지. 애 키우는 것도 체력이야, 체력.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점만 붙였다. 어차피 내 말은 들리지 않았다. 오전 11시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할머니,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다. 차례상은 완벽했다. 내가 4시간 동안 매달려 만든 음식들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다. 전, 나물, 탕, 적.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준비됐다. 차례가 시작됐다. 남자들은 절을 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데웠다.
시할머니가 말했다. 옛날에는 여자들도 절을 안 했는데 요즘은 왜 여자들도 절을 해?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여자들도 절해요. 에이, 그래도 옛날 방식이 좋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그게 예의지.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닦았다. 21세기인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다니. 차례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서서 먹었다. 아니, 먹는 게 아니라 남자들 수저받기에 바빴다. 지은아, 여기 밥 좀 더 주고. 네. 지은아, 물 좀 가져와. 네. 지은아, 김치 떨어졌어. 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밥을 퍼주고 물을 따르고 김치를 가져왔다. 그 사이 내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여자들은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가 끝나니 오후 3시였다. 지은아, 이제 저녁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하네. 나는 기가 막혔다. 차례상 준비하고 음복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또 저녁? 어머니, 저희는 오늘 일찍 가려고 하는데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에이, 그래도 저녁 먹고 가야지. 멀리서 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가면 되겠어?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준혁아. 응? 우리 일찍 가면 안 돼? 엄마가 저녁 먹고 가래. 그냥 먹고 가자. 나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시누이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지은아, 너 진짜 요리 못하는 것 같아. 이 나물 봐, 너무 짜. 나는 나물을 맛봤다. 전혀 짜지 않았다. 언니, 이거 안 짠데요? 에이, 나는 짠데. 엄마, 이 나물 좀 맛봐봐. 시어머니가 와서 나물을 맛봤다. 응, 좀 짠 것 같네. 지은아, 다음부터는 간 조절 좀 잘해. 나는 황당했다. 똑같은 나물인데 내가 하면 문제고 시누이가 하면 칭찬받는 게 이 집의 법칙이었다. 지은아, 그리고 너 살 좀 빼야겠다. 요즘 너무 쪘어. 시누이의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나는 키 165에 몸무게 53으로 정상 체중이었다. 언니, 저 정상 체중인데요. 그래도 여자는 관리해야지. 나봐, 나는 결혼하고도 40g대 유지하잖아. 나는 시누이를 쳐다봤다. 그녀는 키가 158kg였다. 40kg 되면 저체중이었다. 언니, 그건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에이, 여자는 마른 게 예뻐. 남자들도 마른 여자 좋아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건 시간 낭비였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다. 또다시 남자들은 앉아서 먹고 여자들은 서빙했다. 식사 중에 시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준혁아, 너 회사 일은 잘하고 있어? 네, 할아버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 남자는 일을 잘해야지. 지은이는 일 안 해? 나는 당황했다. 나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 아직 아이 소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빨리 낳으라고. 여자가 애도 안 낳고 회사만 다니면 뭐해? 나는 숨이 막혔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듣다니.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지은이한테 애 빨리 낳으라고 했어요. 여자는 애 낳아야죠. 나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났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을 때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래도 참아.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참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했어. 너는? 나는 남자니까 차례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게 뭐가 힘들어? 절 몇 번 하는 게. 나는 4시간 동안 서서 음식 만들었어. 목소리 좀 낮춰 다 들려. 들리면 어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명절에 싸우게.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못해? 며느리가 해야 할 일하는 게 뭐가 힘들어?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해요? 아들은? 아들은 차례 지내고 있잖아. 차례 지내는 건 10분이면 끝나요. 저는 7시간 동안 일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해? 예로부터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이 몇 년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21세기예요, 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섰다. 지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공평하지 않은 걸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평? 세상이 원래 공평하지 않아.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왜 집안일만 해야 하는데요? 저도 돈 벌어요. 저도 직장인이에요. 시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옛날이 좋았으면 옛날로 가세요. 저는 21세기에 살아요. 순간 시댁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진정해. 미안하다고 해.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해? 잘못한 게 뭔데? 그래도 어른들한테. 어른이면 뭐든지 다 용서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네, 좋아요. 이혼하죠. 이런 집안이랑 사는 것보다 나아요.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따라왔다. 지은아, 진짜 가려고? 진정하고 얘기하자. 얘기?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준 적 있어? 당신은 항상 당신 엄마 편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맞아. 당신은 마마보이야. 40살 먹고도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가서 후회하지 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에 지금 갈게. 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래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친구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댁에서 싸우고 나왔어. 뭐? 지금 가. 30분 후 민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와인 2병을 들고 왔다. 자, 마셔. 그리고 다 털어놓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다. 민지는 듣다가 중간에 소리쳤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집안? 21세기에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참았어. 결혼 초기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면서. 근데 3년이 지나도 똑같아. 준혁이는 뭐래? 그냥 참으래.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참으래. 그게 말이 돼? 내가 로봇이야?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소용없어. 준혁이는 항상 엄마 편이야. 민지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지은아, 진지하게 물어볼게. 너 이 결혼 생활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아니었다. 아니. 그럼 왜 계속 참고 살아? 그게 쉽지 않잖아.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부모님은 뭐라고 할지. 남 얘기가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민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혼까지 안 가도 돼.
일단 분리해봐. 좀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 분리? 응. 한 달만이라도 따로 살아봐. 그리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랑 계속 살고 싶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았다.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 달 동안 따로 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따로 살자니? 말 그대로야. 나는 좀 떨어져서 생각하고 싶어. 엄마한테 뭐라고 해? 며느리가 집 나갔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관계보다 내 엄마 체면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준혁아, 나 진지해. 한 달만 시간 줘.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어디 갈 건데? 민지 집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짐을 쌌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몇 권의 책. 그게 다였다. 민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그녀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었다.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민지야. 뭐가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시댁 걱정도 남편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분리생활 일주일째 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다. 남편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다. 잘 지내? 응.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말했잖아, 한 달. 엄마가 계속 전화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메신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주말에 민지와 카페에 갔다.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혼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전처럼은 못 살겠어. 그럼 조건을 걸어봐. 준혁이한테. 조건? 응. 내가 돌아가는 조건. 예를 들면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든지 명절에는 각자 집에서 보낸다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 분리생활 2주째 나는 남편을 만났다. 중립지대인 카페에서. 지은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뭘 원해? 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남편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야? 내가 돌아가는 조건.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 2. 명절은 양가를 공평하게 방문한다. 설날은 친정, 추석은 시댁 혹은 반대로. 3. 시댁 방문 시 집안일은 남편과 분담한다. 4. 시댁에서의 과도한 간섭은 남편이 직접 대응한다. 5. 아이 계획은 우리 둘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6. 나의 직장 생활을 존중한다. 7.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혼을 고려한다. 남편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해? 이게 과한 거야? 평등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게 과해?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고 할지. 또 엄마야. 준혁아, 너는 엄마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했어? 남편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는 항상 엄마 눈치만 봐. 나는 내 아내잖아. 알았어. 엄마한테 말해볼게. 말해볼게가 아니야. 확실하게 정해. 안 그러면 나는 안 돌아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며칠만 시간 줘. 3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한테 말했어. 뭐래? 안 된대. 뭐가? 다. 엄마는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와야 한다고, 명절도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나는 안 돌아가. 지은아. 준혁아, 나는 진지해. 이혼 변호사 알아봤어. 뭐?
응. 이혼 절차도 알아봤고 재산 분할도 알아봤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지은아, 진짜 이혼할 거야? 너 나한테 선택권을 안 주잖아. 나는 평등한 결혼 생활을 원해. 근데 너는 그걸 안 줘. 그럼 이혼밖에 없지. 시간을 좀 더 줘. 엄마를 설득해 볼게. 한 달. 한 달만 더 기다릴게.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이혼 소송 들어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시댁이랑 문제 생겼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다. 엄마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그랬어. 응. 엄마도 시집살이 엄청 했어.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럼 엄마도 힘들었겠네. 응. 근데 그땐 참는 게 미덕이. 며느리가 참아야 한다고 배웠거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해.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 나는 안 참을래. 그래, 참지 마. 내 인생이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좋으면 살고 아니면 이혼해. 엄마도 괜찮아? 물론이지.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한 달이 지나기 일주일 전 남편이 찾아왔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남편을 맞아들였다. 엄마한테 말했어. 확실하게. 뭐라고? 지은이 조건 받아들이겠다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나는 놀랐다. 정말? 응. 엄마가 처음에는 화냈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근데 나는 확실하게 말했어. 지은이가 떠나면 나도 끝이라고. 엄마가 뭐래? 결국 받아들였어. 마지못해서지만.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진짜 변한 걸까? 준혁아, 나는 너를 믿어도 돼? 응. 미안해, 지은아.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우리는 팀이야.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남편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1.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한다. 2. 시댁 문제는 남편이 직접 대응한다. 3. 중요한 결정은 둘이 상의해서 한다. 4. 서로의 직장 생활을 존중한다. 그리고 첫 시험대가 왔다.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준혁아, 엄마 생신 뭐 준비할까? 남편은 직접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을 샀다. 생신날 우리는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곱게 보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지은아, 차례 때 내가 한 말. 좀 충격이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근데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어. 천천히 적응할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시누이 혜진은 여전히 나를 곱게 보지 않았다. 지은이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알아? 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잖아. 대든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 그게 의견이야? 버릇없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는 시집을 안 가서 몰라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뭐, 내가 시집을 안 가? 언니는 결혼해서도 친정에 자주 오잖아요. 시댁에는 거의 안 가고. 근데 나한테는 시댁에 자주 오라고 해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더블 스탠다드예요, 언니. 자기는 편하게 살면서 남한테는 희생 강요하지 마세요. 그 후로 혜진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 괜찮았다. 어차피 친하지도 않았으니까. 드디어 설날이 다가왔다. 올해는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다.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어떡해? 남편이 대답했다. 엄마 약속했잖아요. 명절은 양가를 공평하게. 그래도 설날은 장인 장모님께 가고 추석에는 엄마 집에 올게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친정에서의 설날은 평화로웠다. 친정 엄마는 나를 딸로 대해줬고 아빠는 남편과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행복해 보여.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가 항상 걱정했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설날이 지나고 한 달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은 기뻐했다. 정말? 병원 가보자. 병원에서 임신 확정을 받았다. 8주였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알렸다. 시어머니는 환호했다. 드디어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친정 엄마도 기뻐했다. 축하한다, 지은아. 몸조리 잘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뭐 먹었어? 고기 먹어야 해, 고기. 어머니, 전 고기 잘 먹어요. 아니야, 더 먹어야 해. 애기 위해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적당히 먹으래요. 의사가 뭘 알아? 엄마 경험이 제일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신 관련해서 온갖 조언을 쏟아냈다. 지은아, 임신 중에는 일 그만둬야 해. 어머니, 저는 일 계속할 거예요. 안 돼. 애기한테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의사 말 듣지 마. 엄마 말 들어. 나는 남편에게 SOS를 청했다. 여보, 엄마 좀 말려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은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난 손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알아요. 근데 너무 자주 전화하면 지은이가 힘들어해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줄였다. 하지만 대신 시누이가 전화하기 시작했다. 시누이 혜진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다. 그래서 육아 조언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지은아, 출산용품 뭐 샀어? 아직 안 샀어요. 뭐? 빨리 사놨어야지. 내가 리스트 보내줄게. 혜진이 보내온 리스트는 A4 용지 5장 분량이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 명품이었다.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에이, 애기한테는 좋은 거 써야지. 나는 다 명품으로 샀어. 저는 실용적인 걸로 살게요. 실용적? 애기가 불쌍하겠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선생님. 주변에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귀 막으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됐다. 임신 5개월째 시어머니가 태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태교 뭐 하고 있어? 음악 듣고 책 읽고 있어요. 그것뿐이야? 나는 준혁이 임신했을 때 태교 교실도 다니고 명화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어머니,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내 방식? 너 초보인데 뭘 알아?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어요. 의사가 뭘 알아? 경험이 제일이야.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엄마가 뭐래? 태교부터 시작해서 육아까지 전부 간섭해.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발 지은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난 손주 위해서. 알아요. 근데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그래, 알았어. 임신 6개월째 아기 성별을 알게 됐다. 딸이었다. 남편은 기뻐했다. 딸, 우리 딸이야. 나도 기뻤다. 응, 딸이야. 예쁘게 키우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딸, 첫째가 딸이야. 네, 어머니. 그래, 딸도 좋지.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시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들이어야 하는데? 대를 이어야지. 아버지, 21세기에 무슨 대를 이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화가 났다. 아버지, 제 딸한테 미안한데 저는 딸이 좋아요. 그래도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도 딸이 좋아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출산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또 한 번 충돌했다. 지은아, 산후조리원 어디로 정했어? 집에서 조리할 거예요. 뭐? 집에서? 산후조리원 가야지. 저는 집이 편해서요. 안 돼. 산후조리원 가야 해. 어머니,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돈 낼게 산후조리원 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는 집에서 조리할 거예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너는 왜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어머니의 조언과 제 선택은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응. 나는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알아.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드디어 출산일이 왔다. 진통이 시작됐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아, 힘내.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이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아예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우리 딸. 남편도 울고 있었다. 고생했어, 지은아. 정말 고생했어. 병실로 옮겨진 후 양가 부모님이 찾아왔다. 친정 엄마는 아기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친정 아빠도 기뻐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예쁘네. 시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 딸이니까 뭐.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내 딸의 생일이니까. 출산 후 3일째 되던 날 퇴원을 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했다.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왔다. 지은아,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고마워, 엄마. 남편도 육아휴직을 3개월 냈다. 나도 아빠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는 함께 딸을 돌봤다.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재우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아기는 잘 크고 있어? 네, 어머니. 이름은 정했어? 네. 서연이요. 서연? 좋네. 누가 지었어? 저희 둘이 같이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응. 100일 잔치를 열었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참석했다. 서연아, 우리 공주. 친정 엄마가 서연이를 안으며 웃었다. 애기가 엄마 닮아서 예쁘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준혁이 닮았어. 두 할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서연이는 눈이 지은이 닮았어요. 코는 준혁이 닮았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육아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서연이 분유 뭐 먹여?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모유? 분유가 더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모유가 제일 좋대요. 그래도 분유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모유 수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가 6개월이 됐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였다. 시어머니가 또 간섭했다. 지은아, 이유식은 내가 해줄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너는 일도 해야 하잖아. 내가 해주는 게 낫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 고집이 아니라 제 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너는 맨날 내 도움을 거절하네?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렸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 거야. 그래도 준혁아, 나는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아니,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서연이가 첫 돌을 맞았다. 우리는 큰 잔치를 열었다. 돌잡이에서 서연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 우리 딸 가수 되겠네. 친정 엄마가 웃었다.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돈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돌잡이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응. 그래도 잘 이겨냈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래. 우리는 팀이니까.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다. 시어머니가 직장 복직을 반대를 하셨다. 지은아, 회사 그만두고 애나 봐. 어머니, 저는 일하고 싶어요. 애가 불쌍하잖아.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린이집? 애를 남한테 맡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워킹맘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지은 씨, 야근 가능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애 픽업 시간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 씨, 육아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었다. 서연이가 두 돌을 맞았다. 시어머니가 또 말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둘째 언제 가질 거야? 아직 계획 없어요. 서연이도 이제 컸는데 동생 있어야지.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 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들이 중요하지. 21세기예요, 어머니.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 상의했다. 여보, 둘째 어떻게 생각해? 나는 서연이만으로도 충분해. 나도 그래. 한 명만 잘 키우자. 우리는 둘째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지만 우리의 결정이었다. 이제 명절은 양가를 공평하게 방문했다. 설날은 친정, 추석은 시댁. 시댁에서도 이제는 집안일을 분담했다. 남편도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이상하게 봤다. 준혁아, 너는 왜 설거지를 해? 엄마, 저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시아버지도 끼어들었다. 남자가 설거지를 하면 되겠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21세기예요. 남자도 집안일 해야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보며 뿌듯했다. 정말 변했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지은아, 미안해. 네. 뭐가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며느리였을 때도 힘들었거든. 근데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어. 어머니, 이제부터는 좀 더 존중할게. 너도 내 딸이니까.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지. 에필로그. 3년 후. 서연이가 5살이 됐다. 나는 여전히 워킹맘으로 살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파트너다. 시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해준다.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삼겹살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어머니도 드셨어요? 응, 나도 먹었어.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명령이나 간섭이 아닌 진짜 대화. 신우이와의 관계도 개선됐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언니. 이제부터는 좀 더 잘 지내자. 네, 언니. 친구 민지가 물었다. 지은아, 결혼 생활 어때?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다행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응. 근데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어. 대단해, 진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10월드는 끝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살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 남편은 이제 진짜 나의 편이다. 우리는 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후기. 이 이야기는 수많은 며느리들의 이야기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여전히 조선시대 같은 시댁 문화에 시달리는 여성들. 하지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싸우자.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우리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시월드에서 살아남은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화이팅! 이 소설은 픽션이지만 현실의 많은 며느리들이 겪는 일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